정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이제 친문인데 앞선 얘기와의 연장선으로 보면 되는데 신경민 앵커가 이제 먼저 그만두셨죠, 회사를. 그리고 이제 민주통합당에 아마 입당하시면서 거기서 만나게 되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18대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는데 당에 들어가시고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사실상의 정치 입문이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경민 앵커는 2012년 총선에 영등포을 MBC가 있는 그 영등포를 여의도가 여도동이 포함된 그곳에서 출마하셔서 당선이 됐고요. 저는 사실은 2012년 저도 2012년 총선에 도전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실패를 하죠. 그때 도전을 하는 게 사실 제가 아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보도국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두게 되는 상황을 당하고 그 뒤로 MBC 후배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시작돼요.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뭐 제 이후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MBC에 더 이상 있다는 게 무의미하겠다. 내가 MBC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망이라고 할까요? 절망적 상황에서 그럼 내가 여기서 멈추고 MBC에서 그냥 몇 년도 정년까지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일에 나를 그만 맡긴다는 건 그건 내가 봤을 때 무책임한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희망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권에 이제 들어갔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진영과 연결이 됩니다. 네. TV 토론을 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부탁을 해와서 저는 TV 토론을 해보긴 했는데 TV 토론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는 제가 잘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후보 TV 토론하는 걸 봤어요. 예. 녹화된 게 한 2시간 분량이더라고요. 그때 그 경선 후보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9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때 2012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기에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아마 그걸 보시는 분들은 문재인 후보에게 예를 들어 시선 처리가 불안정하다, 뭐 손이 어떻다, 뭐 넥타이가 어떻다, 뭐 말씀을 할 때 뭐 어떤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내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않고 비언어적인 요소에 이제 집중한다는 거죠. 예. 어떻게 그런 얘기만 일색으로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나중에 들으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불만족스러워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누구 다른 사람에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관에서 뵙고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문제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뵐 때 가장 큰 강점이 신뢰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평소의 생각이나 또 알고 계신 것들을 말씀하시면 훨씬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높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김대중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노무현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로 치밀한 설득형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돌파형인데 문재인식으로 하십시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런 말을 준비해 간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의 강점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는데 그 강점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년이 됐고 대변인을 이제 선대위 대변인을 하게 된 게 사실상 정치의 출발이죠. 아마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방송을 보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보시면서 박광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 조언이 그래 그때 내가 저 조언을 듣고 이후에 이제 정치 활동하면서 도움이 됐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결코 그런 말을 잘 안 하시죠. 안 하시지만 속으로는 생각하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네. 네, 의원님은 말씀하신 대로 2012년에 한번 좀 고배를 마신 기억도 있으신데요. 2014년 7월에 있었던 재보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 이때 그 따님께서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랜선 효녀라는 별명까지 있다고 해요. 어떤 별명인가요? 랜선 효녀요? 랜선 효녀. 예. 그게 왜 그런 SNS로 효도라는 것을 해보자. SNS로 효도 그게 아이디였어요. 아. 그게 예, 아이디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선거 운동을 하고 선거 사무실에 들어왔더니 그때가 이제 거의 자정이 다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예. 저희 선거 캠프에 한 분이 저에게 굉장히 이제 걱정되는 표정으로 네. 상의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군가가 제3자가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트윗을 시작한 것으로 오해를 했던 모양이에요. 아, 트위터로 뭔가 글이 올라왔는데 네. 위해하는 내용이 아닌가. 저에 대한 약간의 비방성 내용 같은 예, 게 들어있었다고 본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 딸아이라는 건 확인이 됐대요. 딸아이는 확인이 됐는데 실무자 얘기가요.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당장 그만두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뭔가요? 내용을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방송을 기자로 오래 했는데 예. 국민들이 잘 못 알아본다. 아, 그거는 뭐냐면 노잼에다가 뭐 유명하지도 않고 안 유명하지도 않고 뭐 하여튼 머리만 크고 뭐 저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써놓은 거예요. 좀 익살스럽게. 그래서 그걸 보고 대단히 위험하다. 그때가 왜 그러냐면은 다른 정치인들의 자녀분들이 그 SNS 문제를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을 초래하고 그 후보들이 타격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캠프에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저는 딱 보니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매우 솔직하게 접근하고 있고 나름 매우 신선하다고 할까요? 저하고 또 대화를 하는 것 같고 예. 유권자들과 국민들과도 아주 편하게 대화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까? 그냥 둬라 그럼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내용이 더 이상 이 내용까지는 괜찮은데 네.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줄 모르니 여기서 멈추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기 캠프에 있는 분들이 걱정하고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는데 딱 답이 바로 왔어요. 아무려면 저보다 걱정이 많겠어요, 그분들이. 따님의 말에 따르면은 노잼의 머리 큰 박광원 의원과 저희 지금 인사이드 스토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넘어가야 될 텐데 지난 국회에 이제 본회의 출석률이 100%였어요. 그렇다면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20대 국회에서도 21대 국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안이 하나 있었죠. 법안 발의 순위가 378건 2위. 여기 내용을 보면은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인상, 난임치료 휴가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다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나 이 법안 하나 잘한 것 같아. 하나만 좀 꼽아주시죠. 지금 3개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저는 이제 제가 법안을 낸 거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인데 특히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한번 문제를 찾아서 풀어보자 하고 접근을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 저출생 문제가 저출산이라고 쓰지 않고 저출생으로 써야 된다고 어느 분이 얘기해서 정확한 얘기다 했는데 이 문제가 우리 국가의 전망을 좌우하는 문제이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생산 노동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작년부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점점 부양해야 될 인구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굉장히 우리 사회의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이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양극화의 문제라고 봤어요. 예.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고착이 되면서 이 격차가 커지니까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는 것이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아서 나만큼 키울 수 있을까? 우리 부모가 나를 키운 것만큼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현실적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육, 교육, 주거 모든 문제가 다 걱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보육, 교육,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굉장히 덩어리가 큰 문제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동수당이나 예. 보육휴직수당,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난임치료. 난임치료 지원인데요. 사실은 난임치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면 아동수당은 다 이제 아시니까 예. 7살까지의 아이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근데 난임치료는 사실 난임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지만 경제적으로도. 그걸 치료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그걸 여태까지 그건 모두 개인의 문제로 다 놔뒀어요. 근데 제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난임치료 받은 사람 맨 처음에 휴가 보내는 것부터 휴가 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하는 거. 예. 그 횟수 늘리는 것.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일부 이제 뭐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어쨌든 난임 치료를 받는 분들은 아이를 갖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그렇죠. 분들이니까 예.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 그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아이를 이제 사회가 키워야죠. 나라가 키우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예. 그러기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부터 하자 해서 어쨌든 제가 만든 법안의 상당수는 그런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예. 자, 그 열심히 일하는 국회에서의 모습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 좀 잡음이 있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을 이제 6월 1일에 제출을 하셨는데 오전 9시에 이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제출을 하셨는데 이 사안을 두고 이제 실명을 얘기해도 되겠죠. 진중권 전 교수가 사실 요즘 이제 별명 제가 지은 건 아닙니다. 모두각이라고 이제 받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사안들에 있어서 이제 불편한 내색을 하는데 이 사안을 언론에서 얘기하면서 좀 오해 아닌 오해를 좀 받으셨어요? 네네. 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보좌진들의 아이디어가 성공한 측면이 있다. 역설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회적 가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입니다. 사회적 가치법 일명. 이제 줄이면 사회적 가치법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최초로 발의한 법입니다. 이거. 예. 공공기관부터 생명, 환경, 인권, 노동, 질 좋은 일자리 이런 이걸 사회적 가치라거든요. 경제적 가치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이윤, 성장, 효율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사회적 가치를 공공기관부터 좀 실현을 하자. 그러니까 젠더 평등 이런 거를 법안을 냈는데 그게 다른 당에서 이게 사회주의법이다. 그래서 거부가 됐고요. 우리 보좌진들이 아마 좀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데 이게 국민들의 관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인들도 이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거나 어려운 법이 아닌데 예. 이렇게 말해놓으니까 어려운 법처럼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세월호 참사 방지법이라고 이름을 바꿉시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 보좌진들이 이걸 국민에게 좀 알리는 게 좋겠다는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호 법안으로 내서 네, 1호 법안으로 화제를 내서 좀 만들고. 예.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사회적 가치법 1호 법안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오 좋네. 그랬어요. 그 정도 저는 이제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준비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어떤 언론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법을 그렇게 막 4박 5일씩 그 앞에서 기다렸다가 철야되게 해가지고 뭐 해야 돼. 그게 이제 와전이 그래서 된 내가 거죠, 이게 그렇게. 무슨 소리야? 예. 그래 무슨 소리 뭐예요? 예. 그랬더니 기사 안 보셔서 이미 기사 났는데요. 그래서 그래 우리 기사를 보니까 이게 기사가 크게 났어요. 4박 5일 철야대기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날 가가지고 그거 너 무리하는 거 아닌가? 우리 이제 보좌진들한테 저희들끼리 다 조를 짜가지고 철야대기 하는 건 아니고요. 첫날 딱 기사가 딱 나왔더니 그 기사가 나온 대로 다른 의원실에서 아예 포기라고 줄 서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낮 시간에 가서 이렇게 그 앞에 좀 기다렸다가 밤엔 집에 갔다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제 그게 철야대기 이것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주 52시간 뭐 이거 갑질한 거 아닌가? 의원님이 내가 보좌진들에게 시켜가지고 강요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이제 시각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일일이 설명하진 않았는데 그냥 선의로 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진중권 교수의 어제 누가 예. 직접 제가 답한 건 아니고 예. 어떤 프로그램에서 질문을 하길래 네. 뭐 선의로 얘기하신 거겠죠.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보좌진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지금 어쨌든 그게 관심 법안이 됐습니다. 소개 목적은 일단 달성을 관심 했습니다. 법안이 됐고 당에서도 주요 법안으로 처리해야 할 우선순위에 지금 상위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보좌진들의 아이디어가 네. 어느 정도 효과는 해프닝은 해프닝으로 남기고 사회적 가치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법안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